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일요일 강원권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대선 주자를 최종적으로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대선 후보를 확정지을 예정인데요. 대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강원도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균 기자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얼굴 사진에 대법원 경고, 대선 개입 멈춰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강원 촛불행동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건의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을 규탄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서둘러 이 사건을 회부한 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선 개입이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처사는 내란 세력을 제압할 차기 정권 등장을 막기 위한 사법 구태타로 익힐 수밖에 없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한 사법 절차라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아내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춘천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김 후보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청년결백 정치권의 보청청 김문수만이 이재명을 이기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대선 주자 확정이 임박하면서 선거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일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강원 지역 경선 결과를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짓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합동연설회에 이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다음 주 중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비운의 조선 제6대 임금 단종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 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그대에게로 가는 길 주제로 첫 선을 보이는 궁중 음식 경연 대회와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사흘간 펼쳐집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여느 음식 경연 프로그램을 방불케 하는 요리 무대가 영월 동강둔치에 마련됐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영월의 특산 재료는 쉴 틈 없는 손놀림 속에 저마다의 요리법을 거쳐 창의적인 작품으로 빚어집니다. 영월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럼 보통 그냥 궁중 음식의 형태는 있지만 내용물은 바뀐 거네요? 네, 맞아요. 영월이라는 거에 특색을 좀 맞춰서 한번 준비를 했어요. 올해 단종문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단종의 미식제 궁중음식 경연대회입니다. 현대적 해석을 가미해 단종의 궁중음식을 재현하는데 전국에서 2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평소에 요리 학교 가고 싶어하고 요리사가 꿈인 사람들이라서 진짜 이런 대회 같은 거 한번 나와가지고 요리 경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른 나이에 단종을 보내고 평생을 홀로 보낸 단종비 정순왕후를 뽑는 선발대회에는 8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영월에서 나고 자란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서도 출전해 정순왕후의 기품과 전통미를 뽐냈습니다. 이곳 중앙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꾸미는 공연 예술 무대가 퍼레이드로 펼쳐집니다. 별별 퍼레이드 천상의 만남은 주민 참여형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주민들도 공연자로 참여하지만 또 관객으로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초청한 공연팀이 어우러집니다. 올해로 58회째를 맞은 단종문화제는 그대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속에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달픈 사랑을 담고 영월의 특색 있는 전통 축제로서 고유의 콘텐츠를 이어갑니다. 세계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단종 임금의 장례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종문화제는 둘째 날인 내일은 관풍원에서 장릉까지 2.1km를 행진하는 야간 단종국장 재현으로 축제가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칡줄 행렬과 칡줄다리기 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공공 배달앱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개발한 일단 시켜도 도입 3년 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는데요. 지자체들은 이제 전국 단위 공공 배달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27억 원을 들여 개발한 공공 배달앱 일단 시켜.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가맹점 늘리기에 나섰지만 누적 가입자가 강원도 인구의 8% 수준인
12만 명대에 머물며 결국 2023년 10월 사라졌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시장 평균 11.2%, 홍보비와 카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선군이 일단 시켜의 빈자리를 민관 협력형 공공 배달앱 먹개비로 채웠습니다. 도입 10개월 만에 가맹점은 142곳, 누적 주문 7만 5천 건을 넘어 매출 21억 원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1.5%에 불과합니다. 가입 회원 수가 지금 한 4,300명 정도 되고 있고 가맹점은 지금 한 130여 개소 정도 가맹점이 이제 가맹이 되어 있으면서 운영이 좀 되고 있거든요. 태백시도 최근 먹개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강릉과 춘천, 원주, 홍천 등 4개 지자체가 도입했습니다. 2% 안팎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광고비도 안 들고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이 되면 할인권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지원 좀 해주려고 그래요. 강원도의 경우 먹개비와 땡겨요 모두 도입 초창기여서 효과 측면에서 아직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소비자들은 지역 화폐 할인, 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가맹점들은 낮은 중개 수수료에 광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온 공공 배달앱이 과연 민간 배달앱과 경쟁 구도를 이룰 수 있을지 바른 분석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당초 예산보다 3,640억 원이 늘어난 8조 1,69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추경안은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445억 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했고 첨단 산업 등 미래 투자에 286억 원, 법정 필수 사업 등에 5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이번 추경 예산의 절반 이상을 충당합니다. 추경안은 28일 강원도 의회에 제출돼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원주시 봉산동 일대 일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가 토지주 등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원주시를 사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봉산동 주민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사업인데도 마치 원주시 주도 또는 합작 사업인 것처럼 오해할 만한 문구로 주민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열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원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새벽 시간 원주 도심 한복판에서 난폭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 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쯤 태장동과 봉산동 일대에서 굉음과 함께 난폭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짓고 같은 날 오전 이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확인된 것만 15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난폭 운전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